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1000만 달러 간다. 트럼프 고문 2억 달러 팩 설립 추진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는 기사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거의 최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1000만 달러면 약 138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는 건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흥미로우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니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이제 비트코인 고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 약 2억 달러 규모의 정치 후원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는 비트코인 가격을 장기적으로 이 1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비드 베일리, 이 비트코인 고문을 맡았던 이 사람이 지금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10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1000만 달러를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그걸 핵심 목표로 설립해서 이제 정치 후원 기금을 이제 설립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데이비드 벨리 같은 사람은 이 누구냐? 지금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과 BTC IRC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이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이 나카모토 홀딩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약 3억 달러를 유치하면서 출범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치에 아무래도 이제 연결성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비트코인 고문을 맡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치 후원 기금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운 한 해였다라고 하면서 나카모토를 중심으로 1, 2억 달러 규모의 이 팩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이 PAC라는 게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것의 약자인데,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서 이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미국식 정치 자금 조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일리가 이제 구상 중인 팩 역시 비트코인 관련 이슈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규제 완화, 세제 개편, 그리고 보안 강화 등을 통한 비트코인의 친화적 환경 조성이 이제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정치의 영향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 자금을 이제 모집해서 어떤 특정 후보들을 지원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치 그 규제 같은 것들을 암호화폐에 유리하게 또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기서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제 장기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가격 상승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권 내 영향력을 확보해야만 기술의 자유와 자산 보유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원래 지금 이제 정치 자금이 있어요. 이 PLC 이제 페어쉐이크라는 게 있는데 암호화폐 업계가 이미 후원을 하고 있는 거고, 2024년 미국 선거에서 약 1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이 친암호화폐 후보들을 이제 지원한 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코인베이스나 리플랩스도 이제 주요 후원 기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자금의 영향력이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되면서 어느 정도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비드 베일리라는 사람은 시장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약세장 당분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수년 후다. 왜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느냐라고 봤을 때
주권국가, 은행, 그리고 보험사, 기업, 연금 등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일부 기업이나 연금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일부 국가들도 이미 그 매집을 하고 있거나 뭐 채굴까지 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더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시작 단계다. 지금 많이 뭐 기업들이 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입하지 않고 있죠. 그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면 정말 이제 거의 대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 2년간 기관들이 상장지수 펀드와 암호화폐 자산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면서 총 보유량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이제 데이비드 베일리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 자신이 운영했던 펀드들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문까지 하는 거죠. 실력이 좋으니까. 데이비드 베일리의 헤지펀드가 지난 1년간 640%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베일리가 운영하는 201K 캐피탈 같은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640%의 순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상승률을 이제 크게 웃도는 성과였던 거죠. 운용 자산만 해도 6월 말 기준 4억 3,300만 달러에 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 201K 캐피탈은 이제 호텔이나 웹 디자인처럼 암호화폐와 관련 없는 상장사들에게 이제 비트코인을 사도록 설득한 뒤에 그 기업들을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시켜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전략. 어디서 많이 본 전략이죠. 스트래티지가 지금까지 썼던 전략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201K에서 이제 영국 런던의 스마터 웹 컴퍼니라는 곳에 이제 프리 IPO 투자를 한 후에 14,000%나 상승을 했다고요. 엄청난 대박이죠. 그리고 일본 호텔 체인이 메타플랜이 유명하죠. 이것도 자주 언급이 됐었는데 2024년 4월 전략 변경 직후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100배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메타플랜이 또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서 주가가. 해당 펀드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 비트코인 보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95%를 이들 종목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주요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이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을 주요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되고요. 앞으로 그 전략들을 핵심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비트코인 전향의 핵심 로비스트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일리가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크립토볼의 이제 주최자,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단에서 데이비드 뭘 했든 정말 잘했다라고 치켜 세운 바가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그리고 이제 201K 캐피탈은 최근 인도나 한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처 발굴에 나선 상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투자처를 지금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기업이 나카모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카모토의 이제 주요적인 수장이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따서 이제 기업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나카모토가 헬스케어 기업 이 킨들리 MD와의 합병을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합병으로 양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준비 자산 전용 기업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헬스케어 기업인데 이제 비트코인 준비 자산 기업으로 전문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 시킨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100만 개 확보를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비트코인 100만 개가 목표입니다. 자, 지금 비교를 하자면 지금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60만 개 모았어요. 이게 전 세계 1위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개수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합병된 기업의 CEO는 나카모토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인 데이비드 베일리가 이제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도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캔들리 MD 같은 경우도 이런 소식으로 이제 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에는 1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1조 원은 비트코인 이제 매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00만 개를 사야 돼요. 100만 개 가서 살려면 엄청 바쁘겠죠? 앞으로 살 게 너무 많죠? 이거 언제 다 사? 근데 지금 이 전략들이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건지, 왜 이 전략이 통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억 달러 상당을 이제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조달을 해서 축적해 나갈 예정이고, 자, 이 데이비드 베일리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따로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사람의 이제 거의 뭐 역사를 대부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데이비드 베일리 같은 경우는 2012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다고요. 굉장히 빠르죠. 그 이후 백악관을 1년 내에 6번 드나든 전설적인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의 이제 비트코인 고문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자주 백악관을 들었겠죠. 비트코인의 미래 전망에 대한 대담한 예측과 나카모토가 혁신적인 주당 비트코인 수를 지표로 이 글로벌 배치를 통해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을 재정해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이제 이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비트코인 수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earnings per share라는 EPS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주당 비트코인 수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 주식의 가치를 따지는 그 새로운 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사용하는 전략이 굉장히 이 상반된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좀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서 2012년대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전송한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라고 이거를 이제 증명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분명 사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대부분 많이 이래요. 처음에는 이게 사기 아니야? 라고 처음에 비트코인을 의심했다가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이게 아니네. 뭔가 새로운 것이네.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제 그런 발견의 순간들을 항상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뭐 이런 사기가 있어 라고 했다가 이거 장난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뀐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처음 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이 통화, 모든 가치, 모든 것을 전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완전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트코인 회의와 모임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전문성을 키웠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베일리의 신분은 극적으로 13년 만에 변하게 되고
이제 100억관을 6번이나 드나드는 스타가 되죠. 그리고 뭐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막 생기고 증권거래위원회 의장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근데 13년 만에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요? 네,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수염 때문인지. 자,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펑키 정신이었나요? 뭐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런 주류의 지금 금융의 이제 주류에 이제 대항하는 듯한 이런 이제 반항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장악한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오히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다. 저도 이 생각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집어삼키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를 지금 집어삼키는 형상이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정장을 입고 월스트리트 사무실에 들어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자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들이 비트코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ETF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것도 보여지는데 데이비드 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호텔 회사 메타플래닛에 투자를 했다. 여기서도 그게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은 겨우 1,500만 달러였어요. 좀비 회사로 불렸을 정도로 정말 이제 죽음에 가까운 기업이었다는 거죠. 근데 6명의 친구가 모여서 이 회사에 60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벨리는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된 회사의 가치는 2,100만 달러가 됐고요. 그 다음에 5천만 달러, 1억 달러, 2억 달러, 5억 달러, 1,000억 달러, 10억 달러, 20억, 50억, 그리고 결국 60, 70억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결국에는 겨우 1년밖에 안 됐어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한 게 겨우 1년 사이에 이렇게 대박이 났던 거고 상당한 수익률을 올려준 기업이었던 거죠. 이것에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런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메타플래닛은 일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이 주요적으로 메타플래닛을 이제 사겠죠. 이게 이제 분명하다는 거고, 일본 주식은 결국엔 일본인들이 산다. 그러면 각기의 이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자국의 회사를 주식을 구매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비드 벨리는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스닥이나 이 회사의 이 나카모토 기업이 있고요. 상장사가 지금 합병으로 해서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글로벌로 이걸 확장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80개 서로 다른 자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80개의 시장 각 곳에 최소한 하나의 비트코인 재무 회사를 두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그들의 국가에서 주주 기반을 구축하여 비트코인을 그들의 시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니까 80개의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산을 다 해서 각 나라마다 그 주요적인 이제 회사들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들을 하나씩 이제 가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자금들을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엔 아마 한국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지금 일본에서도 이제 메타플래닛으로 꽤 좋은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지금 이제 80개면은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에 퍼뜨리겠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과 기업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 이제 다른 이유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생각보다. 어,
여기서 잠시 후에 그거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슈퍼 비트코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은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컴퓨터, 모든 기계, 모든 AI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슈퍼 비트코인화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질문을 받자 베일리는 주저없이 대답을 하고 이 일은 100% 발생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논리는 이제 사람들은 점차 구 시스템을 포기함에 따라서 구 시스템을 지탱하는 힘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더 이상 아무도 구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게 되면 정치 계층은 자연스럽게 이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정치 계층이 추천하는 시스템조차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결국엔 구 시스템은 무너질 것이고 그 힘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데이터 자산 시장, 이 비트코인의 시장으로 이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분야에서 투자자들은 주당 순익, 주당 수익 비율 등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데, 이 나카모토는 주당 비트코인 수를 핵심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제 매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당 비트코인의 수가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악의적 희석과 이제 선의적 희석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의의 희석과 악의의 희석. 악의의 희석은 이제 내가 주식을 판매하여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주로서 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주식을 더 이제 발행하거나 주식이 더 이제 많아지는 현상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숫자보다 오히려 주식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희석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선의의 희석은 이제 회사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주식을 판매할 때 주주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그 기업들을 산다면 이 선의의 희석이 이루어지는 이제 주식을 살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주당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기업들을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당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갖는 이제 그 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보유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이제 비교할 때 기업 구조는 부채 금융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벨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를 드러냈다. 우리 은행 계좌는 3번이나 닫혔다. 저는 아마도 은행에서 100만 달러를 빌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상장회사가 된 후에 우리는 상장 자격을 얻은 지 일주일 만에 0%의 이율로 2억 달러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상장사만이 가진 힘이죠.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높은 금융 장벽에 직면하지만 기업은 거의 이러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이 자본 조달 비용이 굉장히 적거나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대출 받으려면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뭐 0% 이율로 2억 달러까지도 빌릴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 조달한 자금들 0%의 이율이든 아니면 적은 이율로 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상승분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만큼 주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면서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의 이제 전략이 먹혀 들어갔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 비해 세무적으로도 더 큰 유연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비트코인을 가져가는 것보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인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챙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 투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분석들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비트코인 수가 이제 몇 개냐 뭐 이런 것들도 따질 줄 알아야겠죠. 네, 이거 단순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수량에서 이제 주식의 수량을 이제 나누면 그걸로 이제 수량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적 이점, 저렴한 자본 조달, 청산 위험이 없는 이 부채 금융, 세금 최적화 등 규모화된 자금 조달 능력은 모두 나카모토 전략의 기초를 형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도구 상자에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비트코인을 축적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년 주기 이론도 여기서 좀 깨질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다. 결국엔 기관, ETF, 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는 구매자 집단이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죠. 자금의 규모도 아주 거대해졌고 자신이 지금까지 2012년부터 투자를 해왔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초죠. 당연히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금 투입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데 일부의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심지어 계좌를 비우고 비트코인에 전부 투자하는 것과 달리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더 체계적인 전략을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본 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12개월, 2년, 4년의 시간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전략을 다 짜놓고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게 다른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하기도 하고요. 메리는 전통적인 주기 이론에 따르면 2024년의 반감기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2025년 말, 2026년 중반에 끝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자금 유입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앞으로 6에서 8개월 내에 자금 유입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비트코인 장기 가치는 모든 것의 2100만 분의 1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신의 계좌에 1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적혀 있다면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만 달러는 아주 껌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1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모든 면에서 금보다 우수하다면 그 가치는 100만 달러 이하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가총액이 지금 딱 이제 금이 비트코인보다 10배 높기 때문에 이제 10배 이상 가게 되면 이제 10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하나의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데이비드 벨리는 정확하게 예측을 여기서 하고 있네요. 미국이 이제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만 개 나오는 거죠. 지금 20만 개 정도 들고 있으니까 4년만 더 구매하면 이제 100만 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은 나오진 않았어요. 미국에서. 뭐 말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관에선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에도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다. 그리고 홍콩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부에도 비트코인 지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슈퍼 비트코인화 비전은 전 세계적으로 100% 비트코인 채택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 얼마나 열심히 지금 비트코인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여기서 보이죠? 네, 완전 광신도입니다, 정말. 그래서 월스트리트 비트코인 지지자들, 기업계의 비트코인 지지자들, 그들은 자산 부채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우리와 같은 회사가 다른 상장 회사를 인수하도록 돕고 있고 비트코인을 그들의 자산 부채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형태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이 비트코인 초기 채택자 단계에서 주류로 이제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997년 인터넷 폭발적 성장과 유사하게 지금 보고 있죠. 5년 후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모든 젊은이가 사용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권력과 부의 재분배가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미리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부가 다시 재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런 부의 재분배에 또 올라타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